명품들 하나씩 개인 이름으로 주문해서 인스타나 블로그에 팔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왕초보도 쉬운 수입무역 저자 김진욱 관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짝퉁이라고 부르는 가품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나 인스타, 카페 같은 곳을 보면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경우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가품 수입 해도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가품은 절대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이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짝퉁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기업처럼 큰 조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용돈벌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에 한두 개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직장인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나는 소소하게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A씨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 명품 가방을 하나씩 외국에 주문을 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마치 내가 해외 직구를 하는 것처럼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아마 이때 송장에는 프라다, 구찌 이런 브랜드명은 기재되지 않고 가방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었을 거예요. 가품의 수입은 철저히 금지가 되고 있고 이런 브랜드명이 적혀 있으면 진정 상품인지 여부, 그러니까 진품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세관에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A씨는 이렇게 하나씩 수입한 명품들을 보관하면서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이 호기심이었든 가벼운 마음이었든 아니면 치밀한 계획이었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씩 수입하기 시작한 게 적발 후에 확인된 건수만 62건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적발된 A씨는 상표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판례에서는 범죄 사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년 6월 11일 우편물 번호 B호로 수입 통관한 모조 프라다 가방 한 점, 진품 시가 131만 4,500원을 보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5월 12일까지 국제특급 우편 EMS를 통해 총 62회에 걸쳐 별지 상표법 위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해외 유명 상표 모조 상품 65점, 진품 시가 1억 1,689만 4,500원을 반입하여 보관 소지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SNS를 통해 판매하여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둘째,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6월 11일 우편물 번호 C호로 실제 판매용임에도 자가 사용인 양 모조 프라다 가방 한 점, 물품원가 12만 원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5월 12일까지 실제 판매용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사용인 양 국제특급 우편 EMS를 통해 총 62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 위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 유명 상표 모조 상품 65점, 물품원가 964만 4,500원, 범칙 시가 1,520만 5,998원을 밀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즉 상표법 위반은 모조 상품을 판매하고 보관, 소지한 것이고 관세법 위반은 판매용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서 정해진 대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한 모조 프라다 가방 1개, 모조 보테가 베네타 가방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8만 2,470원을 추징한다. 벌금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벌금과 추징, 몰수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상표권 위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수건입니다. 수건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상표권 위반은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 명품 시계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수건의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B씨가 수건 1000개를 한 개당 8,500원에 주문하면서 어떤 특정 수건의 상표를 표시해 줄 것을 공장에 요청을 했어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랑 디자인이나 품질이 유사한 수건으로요. 그 중에 약 200개를 거래처에 개당 45,000원 상당의 판매를 하고 100개의 가방을 사은품이나 판촉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D씨, B씨의 지인이죠. 또 다른 D씨는 이 수건이 상표를 도용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90개가량을 거래처에 제공하고요. 결국 돈을 받고 제공한 것이든 무료로 제공한 것이든 모두 상표권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B씨와 D씨는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구매 대행하는 물건이 짝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도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특정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